자연계 학생들 왜 수학 가형 포기 안 했어요? 오늘은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지난 9월 10일에 수능 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이 아니라 이미 크게 줄었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줄 것이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고, 또 졸업생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은 저도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실제로 수능 원서 접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재수생 같은, 그러니까 졸업생 같은 경우,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 같은 경우 한 15만 5천 명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재학생은 예년에 비해서, 또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도 많은 수가 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조금 올라갔다, 한 26% 가까이 차지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원서 접수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학 나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표가 이번 수능 접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사실 대교협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할 때 수학 가형과 과탐을 동시에 접수한 학생,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수를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어는 몇 명이, 수학 가형은 몇 명이, 수학 나형은 몇 명이,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의 수만 발표하죠. 다만 수학 나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수학 가형과 그리고 또 과탐을 동시에 선택한 학생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거겠죠. 보시면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올해 18만 1936명입니다. 그런데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26만 2852명이에요. 약 8만 명 정도가 과탐을 선택했지만 수학 가형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학생들은 수학 가형 대신에 수학 나형을 선택했구나라는 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들이, 추정을 해보는 것들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의 수가 어떻게 변화했냐,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화했냐를 보면은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형과 과탐을 치른 학생이 7만 3천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8만 916명이었죠. 2018에서 19로 올라오면서는 나형과 과탐을 동시에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7천 명 정도가 늘었었죠. 수학 가형을 조금 까다로워해가지고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 4,803명으로 약 1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나형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 가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도 다 줄었어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죠. 30만 3천 명에서 28만 7천 명으로, 18만 1,900명에서 16만 7,400명으로 나형과 사탐 그리고 가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크게 큰 차이를 가진다라는 거죠. 2019 대비 2020 인원 증감비를 보면은 나형과 사탐은 5.19%가 줄었고, 가형과 과탐은 7.95%가 줄어든 반면에 나형과 과탐을 동시에 선택한 학생들은 약 20%의 학생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약 8%, 그러니까 수능 접수 인원이 약 8% 정도 줄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20% 줄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비율 변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형과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라는 거는 대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점을 생각해야겠죠. 사실 수시에 있어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시 쪽에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요. 수능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수학 나형과 과탐을 치른 학생들은 수학 나형과 과탐을 동시에 받아주는 학교들,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학교들의 경쟁률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라는 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물론 다른 어떤 대학들도
줄어들 개연성이 높습니다. 줄어들 개연성이 높지만 이런 대학들은 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학 나형과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나형과 과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대학을 강원대든 경북대든 고대 세종이든 광운대든 국민대든 덕성여대든 부산대든 상명대든 이런 대학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학 나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비중이 줄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인제 뭐 이 대학들의 모든 모집 단위가 다 수학 나형과 과탐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학과만 수학 나형과 과탐을 받아주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학과마다 쪼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수학 나형을 받아줬던 학교는 쪼끔 학과는 쪼끔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인제 쪼금 낮아지는 폭 같은 것들이 쪼금 줄 것이다라는 대학들은 뭐 경기대 같은 곳인데요. 경기대는 전년도에는 수학 나형을 아예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지정했던 대학인데 올해는 나형을 그래도 받아주니까 조금은 더 어떤 경쟁률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진다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입결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입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률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눈에 띄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졸업생의 어떤 비중 변화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항이지만 수나와 과탐을 동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것들이 정시에 있어서 어떤 입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점 같은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고 앞으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능 점수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참고 삼는다면 조금은 더 성공적인 올해 대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은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